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머그샷을 거부하면서 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서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공개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현역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사진 2장입니다. 하나는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진에 나타난 최원종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특히 지구대 사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촬영된 거라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건 이번에도 왜 공개되지 않은 겁니까? 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피의자를 구속하면 사진, 즉 머그샷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샷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원종 역시 경찰에서 정면이 나오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 해석이 있어서 사진을 공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원종도 머그샷 공개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엔 피의자 신상정보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 2개가 발의돼 있는데요. 각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의 모습과 체포나 구속 직후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모두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법원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사법위반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엔 조현성 성격 장애 진단도 받았는데 이후엔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오래 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조직이 있다며 이들을 살해해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원종이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게 현재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환자의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법입원죄의 골자인데요. 법무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법입원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살인 예고글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글에 올린 67명이 오늘 오전 9시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인 30여 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또는 장난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키우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도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면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에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